이제 됐다. 너희 둘 다 나가라. 아버지, 내가 아직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나? 자기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킨 자식이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잘못했다고? 이게 한두 번인가? 명절 때마다 거짓말해. 가짜 부상해. 이제는 폐기 직전 음식까지. 도대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 저희가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이제부터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명절에도 오지 말고. 여보, 당신은 이제 좀 가만히 있어요. 당신이 저러니까 저 녀석들이 더 심해지는 거야. 이제는 내가 나서야겠어.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단 한 번도 너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힘들 때도 정직하게 살았고 너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그런데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다. 아버지,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전순화 여사의 가정은 명절이면 언제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선모가 결혼하기 전까지의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그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지만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설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떡국을 끓이고 갖은 나물을 무치느라 바빴지만 그 모든 것이 행복한 수고로움이었습니다. 선모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틈만 나면 부엌에 들어와 어머니의 일손을 거들었고 아버지가 대청소를 하실 때면 언제나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명절 전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집 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는 이웃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고 그녀는 그런 아들이 있어 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치는 제가 꺼낼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 고마워. 근데 조심해야 해. 김치독 무거워서 다칠라. 그녀는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명절날이면 친척들이 모여들어 집안은 더욱 북적거렸고 맏며느리도 없는 살림이었지만 선모가 있어 그녀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늘 선모를 칭찬했고 그럴 때마다 그녀의 어깨는 으쓱해졌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윷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방 안 가득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에 그녀의 마음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선모는 항상 어머니 편이 되어 주었고 게임에서 이기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간식을 사주는 것이 그들만의 특별한 규칙이었고 그때마다 선모는 어머니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겼다. 이번에도 우리가 최고네. 그때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갈 무렵이면 친척들은 하나둘 돌아갔지만 선모는 늘 끝까지 남아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당을 쓸면서도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에 그녀는 늘 감동했고 때로는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면 선모는 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시지는 않으신지, 몸은 편하신지 꼬박꼬박 확인했고 그런 세심한 배려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보여주는 선모의 효심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고 그녀는 그런 아들을 둔 것을 하늘의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제가 찾아뵐게요. 보고 싶어서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그녀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선모는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왔고 그때마다
그녀는 아들의 마음씨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때로는 바쁜 회사 일정 중에도 짬을 내어 찾아왔고, 그럴 때면 그녀는 더욱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 시절 명절은 그저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월이 변해도 그녀의 마음 속에는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보여준 선모의 효심, 가족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만들어낸 행복한 추억들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선모의 결혼 이후로 그들의 명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를, 그리고 그 변화가 그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될지를. 아들 선모가 며느리 미진과의 결혼을 알렸을 때만 해도 전순화 여사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맞이할 생각에 잠도 못 이룰 만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미진의 차가운 눈빛과 굳은 표정은 그녀의 마음을 언뜻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에는 다 분가하시는 거 아시죠? 신혼집에서 따로 살기로 했어요. 미진의 첫마디는 그녀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애써 미소를 지으며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새로 맞이한 며느리의 입맛에 맞추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더 준비했지만 미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런 음식들이 입에 안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준비하실 필요 없었는데. 그녀의 말에 선모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진아, 어머니가 우리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잖아. 당신도 이런 음식 안 좋아하면서 그냥 간단히 하면 안 돼? 명절 내내 미진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과거 온 가족이 함께하던 윷놀이도 귀찮아했고 친척들과의 대화도 피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진은 명절 때마다 피곤하다며 일찍 자리를 피했고 음식 준비를 도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음식에 대해 이것저것 지적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기름진 음식 안 먹어요.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선모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어머니께 미안한 듯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일을 돕지도 못했고 오히려 미진의 눈치를 보며 서둘러 자리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진이도 피곤해하고 다음에 또 올게요. 매번 이런 핑계를 대며 일찍 돌아가는 아들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끝까지 남아 뒷정리까지 도와주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친척들도 변화를 느꼈는지 점점 명절에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때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안이 이제는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에게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면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강한 척 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미안해할까봐,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그녀는 묵묵히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명절은 그녀에게 더 이상 기쁨의 날이 아닌 버텨내야 할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며느리의 마음이 열리고 예전처럼 화목한 가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핑계는 더욱 다양해졌고
방문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 자리에서도 미진은 대부분의 시간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보냈고 가족들과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요즘 너무 바빠서.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며느리에게 무언가 잘못한 것은 없었는지, 더 신경 써줬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친 이웃들은 미진이 친정에는 자주 간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명절에 몸이 아프다던 며느리가 친정에서는 밝은 모습으로 지낸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친척들도 더 이상 명절에 모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진의 불편한 기색과 냉담한 태도를 보며 하나둘 발걸음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안이 이제는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전에는 효심 깊던 아들이 이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면 다른 집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명절날 아침이면 일찍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는 옆집 며느리를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제 일찍 와서 다 준비해놨어요. 이제 나는 명절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이웃의 이런 말들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거짓된 핑계들, 아들의 차가워진 태도, 그리고 며느리의 냉담함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장보기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다니면서도 며느리에게 부탁하면 또 어떤 핑계를 들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차마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며느리의 마음도 열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며느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가올 명절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핑계를 들어야 할지, 어떤 상처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한숨 쉬는 날이 많아질수록 그녀의 주름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추석을 이틀 앞둔 저녁, 전순화 여사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모 부부가 퇴근길에 들렀다며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찾아온 것이 의아했지만 그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는 일찍 와봤어요. 내일은 좀 바빠서요. 미진의 건조한 목소리가 현관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건넨 선물 봉투를 받아들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선물일지 그녀의 가슴이 먼저 긴장으로 조여들었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실망스러운 선물들은 이제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특별히 준비했어요. 요새 유행하는 건강식품이래요. 미진의 말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유기농 견과류라고 적힌 패키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작년에 회사에서 받은 건데 너무 많이 있어서 나눠드리려고 했어요. 선모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급히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음에 새로 사다 드릴게요. 괜찮아. 너희가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기쁘구나.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켠이 참 쓰렸습니다. 지난 명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백화점 선물 세트라며 가져온 과일들이 모두 흠집이 나고 물러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때도 미지는 급히 사느라 못 보았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녀는 할인마트에서 떨이로 파는 것을 산 것이라는 걸 이웃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걸 사다 드리지. 당신이 뭘 알아요. 어차피 드실 것도 아닌데. 부부가 주고받는 작은 속삭임까지 그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가시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고급 버섯 세트라며 가져온 선물 안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포장을 뜯어보니 유통기한 표시 부분이 칼로 도려낸 듯 잘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비싼 건데. 그래, 고마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쓰레기통에 버릴 선물을 들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웃집 순자 씨는 미진이 할인마트 특가 코너에서 유통기한 임박 제품들을 사 모으는 것을 여러 번 봤다고 했습니다. 명절 선물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네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모의 월급이 적지 않다는 것도, 미진이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자주 산다는 것도 모두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올 때면 그녀는 선물 받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봉투를 열 때마다 느껴지는 실망감,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 애쓰는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진짜 좋은 거예요. 비싼 거라서 함부로 못 사는 건데. 이런 거짓말이 계속될수록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이제는 선물을 받을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아들의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따뜻하고 효심 깊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아내의 거짓말에 동조하며 어머니의 마음의 대못을 박는 아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선물보다는 마음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비록 빈손이라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찾아와 주길, 그저 그것만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선물 봉투를 건넨 미진이는 다리를 절뚝이며 들어왔습니다. 전순화 여사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진의 오른쪽 다리에는 기부스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 미진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어머니, 계단에서 넘어져서요. 한 달은 걷기 힘들 것 같아요. 미진의 말에 그녀는 안타까운 마음에 얼른 방석을 내어주며 자리를 펴주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 해도 다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이 다쳤구나. 병원은 가봤니? 네. 올해 명절에는 제가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미진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모는 아내의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많이 아파? 진통제라도 먹을까? 그녀는 며느리를 위해 빵 안에 이불을 펴주고 따뜻한 차도 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뜻밖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일어선 미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기부스를 한 발로 멀쩡히 걸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그녀는 그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에서 그릇을 닦던 행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미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한 척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보다 좀 나아져서요. 진통제 먹으니까 걸을 만하네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유통기한 지난 선물을 건네며 거짓말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가짜 부상까지 꾸미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천모야. 아들을 불러보려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란 생각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에 동조하는 아들을 보며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미지는 계속해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이고, 너무 아파요. 어머니, 제가 이번 명절에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도 며느리, 밥은 먹어야지. 그녀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따뜻한 국물이라도 더 떠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지는 금세 피곤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선모 역시 아내를 부축하는 척하며 서둘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녀는 남편과 마주 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그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진심으로 아팠다면 오히려 마음이 덜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낸 부상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선물에 가짜 부상까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이토록 가슴 아픈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마음 아픈 것은 이런 거짓말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순화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모 부부가 돌아간 후 그녀는 며느리가 앉았던 자리 근처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인마트에서 당일 날짜로 발행된 그 영수증에는 유기농 견과류, 외일건, 폐기 임박 상품 90% 할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영수증 아래쪽에 적힌 일요용품점, 보조기 대여 1일권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여보, 이리 와서 좀 보세요. 남편과 함께 영수증을 들여다보던 중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이웃집 최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순아 씨, 방금 며느리분 봤어요. 백화점 앞에서 친구들이랑 만나더니 비브스 벗어서 가방에 넣고 하이힐 신고 가더라고요. 그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마침 선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일 병원 가봐야 해서. 선모야, 그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어머니가 다 알고 있단다. 전화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영수증도 받고 최 씨 아주머니도 다 봤어.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다오. 선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잠시 후 미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죄송해요. 그제서야 미진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실된 사과였습니다. 사실 저 시댁에 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미진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 싫으면 싫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주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모도 미진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솔직해지자. 거짓말로 서로 아프게 하지 말고. 그날 밤 오랜만에 진실된 대화가 오갔습니다. 미진은 시댁 분위기가 부담스러웠다고, 선모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던 그 시간은 쌓여있던 오해를 풀어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거짓말의 무게보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더 값지다는 것을. 이제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그날 이후 전순화 여사는 아직도 선모 부부가 가져온 견과류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폐기 임박 상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가져온 선물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여보, 이거 그래도 먹어도 되겠죠? 아직 유통기한이 이틀이나 남았는데.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폐기 직전이라고 하면 하지만 그녀는 결국 견과류를 입에 넣었습니다. 아들이 가져다 준 것을 버리자니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맛있어서 조금씩 더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그녀는 심한 복통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화장실을 수십 번을 들락거렸고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아파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남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랬잖아요. 왜 그걸 먹었어요? 폐기 직전이라는 걸 알면서. 남편은 화가 난 듯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심한 탈진 상태였습니다. 심각한 식중독 증세입니다. 최근에 드신 음식 중에 특별한 것이 있나요? 의사의 질문에 남편이 격앙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녀석들이 폐기 임박한 견과류를 가져다 줬는데 아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제가 말렸는데도. 병원에 입원한 그녀는 며칠 동안 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잘못했지만 그래도 저 녀석들이 더 잘못했죠. 어떻게 자기 어머니한테 그런 걸. 뒤늦게 소식을 들은 선모가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남편은 아들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걸 가져다 드리다니. 남편은 벽을 보고 선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너희가 준 걸 먹고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미진도 함께 와서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죄송하다고? 그깟 돈 몇 푼 아끼겠다고 폐기 직전 음식을 가져오는 게 말이 되나? 그것도 내 시어머니한테?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전순화 여사는 남편의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온화하기만 하던 남편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입원 생활 동안 남편은 병실을 지키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선모가 병원비를 내겠다고 할 때도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너의 마음가짐이 문제지.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욱 서먹해졌습니다. 특히 남편은 선모에게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미진의 이름이 나오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어리석었죠? 당신도 잘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하지만 그것보다 저 녀석들이 세상에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키웠나? 남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와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선모가 어렸을 때부터 자식 교육에 온 정성을 다했던 남편이었기에 아들의 이런 행동은 더욱 큰 상처로 남은 듯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잘 믿으려고만 해요. 자식이라고, 며느리라고. 그러다 이번처럼 큰일이 날 뻔했잖아요. 그녀는 남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가져다 준 것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무너진 가족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특히 남편의 분노와 서운함이 치유되기를.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신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선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됐다. 너희 둘 다 나가라. 아버지, 내가 아직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나? 자기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킨 자식이.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전순화 여사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미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손을 들어 제스처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이게 한두 번인가? 명절 때마다 거짓말해. 가짜 부상해. 이제는 폐기 직전 음식까지. 도대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 저희가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이제부터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명절에도 오지 말고. 병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선모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미진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여보, 전순화 여사가 남편의 소매를 잡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좀 가만히 있어요. 당신이 저러니까 저 녀석들이 더 심해지는 거야. 이제는 내가 나서야겠어. 남편은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말을 쏟아내듯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단 한 번도 너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힘들 때도 정직하게 살았고 너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그런데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다. 아버지, 저 나가라. 이제 당신들이 보고 싶지 않아. 선모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병실을 나갔고 미진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남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당신도 이제 그만해요. 자식이라고 며느리라고 다 받아주고 이제는 우리도 좀 살아야지. 늙어서 이렇게 병원 신세까지 지게 하는 자식이 뭐가 자식이야.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을 강직하게 살아온 남편에게 아들의 이런 행동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끝이야. 저 녀석들 전화도 받지 마요. 찾아와도 문도 열어주지 마요. 당신하고 나 이제 우리끼리 살자고. 그날 밤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만이 쓸쓸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전순화 여사는 남편의 굳은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깊어가는 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남편의 분노와 결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단절도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있고 난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전순화 여사의 가정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아들의 연락은 없었고 그녀와 남편은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농장으로 향했고 그녀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내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한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모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어머니. 혹시 아버지 농장 그쪽 땅 재개발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30년 넘게 일구어온 농장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부터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그곳에는 이제 싱싱한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것 때문에 연락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응, 아버지가 얼마 전에 통지받으셨어. 어머니, 그게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아들의 말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개월 만에 연락에서 안부는커녕 보상금 이야기부터 꺼내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농장에서 선모가 어린 시절 뛰어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아직 정해진 게 없어. 아버지가 알아보고 계시지.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지역이 평당 1,000만 원은 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우리가 좀 도와드릴게요. 미진이가 부동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 마침 작업복 차림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누구야? 선모가 남편은 그녀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듯 받았습니다. 뭐야?
이제 와서 왜 전화했어? 아버지, 농장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와? 내가 뭘 도와준다는 거야? 내가 30년을 일구어온 농장에 내가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 제가 부동산 일도 좀 알아보고. 그만해. 내가 우리 돈 때문에 연락한 거였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넌 정말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모는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모두 농장 보상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기회에 잘 처분하셔야 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버지,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보상금 협상할 때. 매번 돈 이야기만 하는 아들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병원에서의 일도 사과하지 않은 채 보상금에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미진도 가끔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두 농장 문제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 알아볼게요. 요즘은 재개발하면 대박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편은 그런 연락이 올 때마다 더욱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면 농장에서 키우던 작물들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해? 자식이란 게 그동안은 연락도 없다가 전순화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농장은 남편이 평생 땀 흘려 일구어온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여름이면 풍성한 채소들로 가득했던 그곳에는 단순히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추억과 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선모가 흙장난하며 뛰어다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모 부부의 눈에는 그저 돈이 될 만한 부동산으로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의 전화번호가 떴을 때마다 받을지 말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찾아온 자식의 모습이 그동안의 상처보다 더 크게 가슴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전순화 여사의 남편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선모의 끊임없는 연락과 농장 문제로 그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선모 부부가 예고도 없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리는 선모의 목소리에 남편은 얼굴을 구겼습니다. 왜 왔어? 또 농장 얘기하려고? 아버지, 제가 알아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만해. 남편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이 못된 놈아. 내가 지금 뭘 하는 짓이야?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돈 냄새 맡고 이제 와서 아버지,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드리려고. 도와? 뭘 도와준다는 거야? 내 아버지가 평생 일구어온 농장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 농장이 뭔 줄 알아?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여기서 내가 자랐잖아. 어릴 때는 흙장난한다고 농작물도 다 망쳐놓고 내가 그때 널 뭐라고 했니? 농사는 생명이라고 했지. 근데 이제 와서 그 생명을 돈으로만 보고 아버님, 저희가 잘 알아볼게요. 요즘은 재개발이. 미진의 말에 남편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너도 입 다물어. 시어머니 병원에 입원시켜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며느리가 이제 와서 돈 때문에 굽신거리는 거야? 전순화 여사가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그는 뿌리치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분명히 말할게. 농장 문제는 너희랑 상관없어. 한 발자국도 끼어들지 마. 알겠어? 하지만 아버지, 그래도 저희가 자식인데. 자식. 내가 자식이야. 돈 때문에 찾아오는 게 자식이야?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마. 너희 같은 자식은 이제 없어. 여보, 당신도 이제 그만해요. 당신이 저러니까 저놈이 더 기어오르잖아. 나가. 당장 나가. 선모 부부는 결국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후
남편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며 농사일로 자식을 키워온 그였기에 돈 앞에서 변질된 아들의 모습은 더욱 큰 상처였습니다. 내일 당장 변호사 만나러 갈 거예요. 농장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도 이제 선모한테 연락하지 마요. 남편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농장에서 찍은 모든 사진을 꺼내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놈이 이 농장에서 자라면서 이 땅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모르나? 극한 중 불안 포기가 다 내 생명인데. 전순화 여사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농장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직 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농장 문제는 남편 혼자서 해결하기로 했고 그녀도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드는구나. 농장 문제로 아들과 완전히 단절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전순화 여사는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체했다고 생각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평소 아픈 내색을 잘 하지 않던 그녀였지만 이번에는 참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여보, 속이 너무 아파요. 농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급히 달려왔지만 그녀는 이미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의식마저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러 검사가 이어졌고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검사 결과 담낭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염증이 심하고 천공의 위험이 있어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냉정했습니다. 남편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아들 문제로 아내가 받았을 스트레스가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술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힘없이 웃어 보였지만 그것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아내 없는 세상을 상상하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2시간쯤 지났을 때 병원 복도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모였습니다. 평소 단정하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남편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모의 얼굴은 헬쑥했고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회사에서 급하게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 동네 이웃분이 연락해 주셨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의 계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술 중이야. 담낭이 안 좋다고 하더구나. 의사 선생님 말로는 꽤 오래 고생하셨을 거라는데 난 몰랐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천모는 벽에 기대어 서서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농장 일로 그렇게 저희가 어머니께서 이러시기 전에 제가 먼저 찾아뵀어야 했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묵묵히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복도의 시계 소리만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수술은 끝났고 다행히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염증이 심했던 관계로 회복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시면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십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그녀를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선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죠? 남편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찾아왔던 얼마 전과는 다른 진심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선모야, 네, 아버지. 내 어머니가 널 많이 그리워하셨다. 농장 일로 내가 연락했을 때도 속으로는 내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하셨어. 선모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농장 이야기도 보상금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픈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그동안의 후회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가 입원하신 지 이틀째 되던 날, 선모는 집에 가서 어머니의 옷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한 그는 우연히 어머니의 방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는 정성스레 포장된 아기 옷들과 장난감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가에게 라고 적힌 편지와 함께였습니다. 선모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임신하면 주려고 모아뒀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할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에서 발견한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선모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진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고 각각의 사진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첫 월급날 엄마한테 사준 스카프 메고 찍은 사진, 결혼식 날 너무 듬직한 우리 아들, 며느리와 첫 명절, 앞으로 더 행복했으면. 눈물로 번진 글씨들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앨범 뒤에는 이웃들에게 보낸 편지의 초안들도 있었습니다. 아들 회사 앞에서 보면 그래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웃으며 걷는 모습을 봤어요. 다행히 잘 지내나 봐요. 병원으로 돌아온 선모는 미진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미진도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했네요. 어머님의 그 깊은 사랑을. 그날 밤 그들은 병실 한켠에서 어머니가 써두신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짓된 선물과 가짜 부상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이제야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술 후 이틀째 되는 날, 전순화 여사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눈을 뜬 그녀의 시선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병실 한켠에서 졸고 있는 선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이틀 동안 회사도 가지 않고 병실을 지켰습니다. 선모야, 그녀의 희미한 목소리에 선모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많이 아프세요? 선모는 허둥지둥 어머니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물. 좀. 선모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입술에 물을 적셔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은 문득 아들이 어렸을 때 아픈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간호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농장에 다녀오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선모는 어머니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지난날의 냉담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한테 걱정을.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선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실 창으로 비치는 햇살 아래 어머니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연약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아프셨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밤새 옆에서 간호해드렸었는데, 그럼 내가 학교도 안 가고 그때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어머니 아프실 때 곁에도 없었네요. 천모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농장 보상금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병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안내 방송만이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명절 때마다 거짓말하고 가짜로 아프다고 하고 폐기 직전 음식을 드리고 생각할수록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천모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불효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농장 문제도 아버지 뜻대로 하시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미진이도 달라졌어요. 어머니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좀 쉬다 가시는 건 어떠세요? 전순화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모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회사가 끝나면 곧장 달려와 어머니의 병간호를 도왔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미진도 매일 들러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그들 가족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에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아버지, 농장에서 키우신 채소들로 어머니 영양식 만들어 드릴게요. 2주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전순화 여사의 퇴원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선모와 미진이 병실을 찾아왔고 남편은 조용히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퇴원하시는 날이에요. 저희 집에서 며칠 더 쉬다 가시는 게 어떠세요? 미진의 말에 전순화 여사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로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천모도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농장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의 젊음과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입에서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알았다면 됐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순화 여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퇴원 후 그들은 선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진은 며칠 전부터 시부모님을 모실 준비를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성스럽게 꾸며진 방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진짜 며느리 노릇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미진은 처음으로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요리였습니다. 농장에서 가져온 채소로 만들어 봤어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후로 선모 부부는 매주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보상금 이야기는 없었고 대신 농사일을 돕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농사일 배워볼게요. 어릴 때처럼요. 남편은 말없이 괭이를 건네주었고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화해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순화 여사는 이제 미진이 보내는 일상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선모의 모습, 장을 담그는 미진의 모습, 거짓과 냉담함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진심과 따뜻함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많이 달라졌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아들 부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순화 여사가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남편에게 선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 부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여보, 이제 아이들을 용서해주면 어떨까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농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손에는 아직도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쉽게 용서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선모도, 미진이도 정말 달라졌어요. 그녀의 간곡한 목소리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요. 할 말이 있으니. 다음 날 선모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모야, 네, 아버지. 내 어머니가 너희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구나. 선모와 미진은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내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마.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 거짓말도 가식도 없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모습을 보여다오. 아버지, 농장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대신 매주 한 번씩은 꼭 들러라. 내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신다. 전순화 여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 꼭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는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거다. 이번에도 실망시키면.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선모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야말로 진짜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선모 부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찾아왔고 농장 일도 돕고 부모님의 안부도 살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도 가식적인 행동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그렇게 조금씩 가족의 상처가 아물어갔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우리 아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전순화 여사의 말에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도 알게 되었습니다. 선모의 그 한마디에 남편의 굳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한 달째 되는 날, 전순화 여사의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선모 부부가 어머니의 완쾌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건강해지셨죠? 오늘은 제가 직접 장을 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미지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음식을 내왔습니다. 더 이상 귀찮아하는 모습도 피곤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농장에서 가져오신 채소로 만든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선모가 정성스레 준비한 나물 요리를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응, 괜찮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선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부터는 매주 이렇게 식사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번갈아가며 음식을 준비할게요. 전순화 여사는 오랜만에 보는 화목한 식사 자리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꿈꾸었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제부터 명절에는 저희가 꼭 일찍 와서 음식 준비 돕겠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피하지 않을게요. 미진의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농장일도 제가 주말마다 와서 돕겠습니다. 그동안 농사일을 돈으로만 바라봤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진이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거 보세요. 그것은 작은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이제 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거예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가 이내 전순화 여사의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이니? 남편의 눈가에도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농장에서 자란 채소로 이유식을 해주고 싶어요. 아이도 농장에서 뛰어놀면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미진의 말에 모두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제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전순화 여사의 말에 남편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가족이 되어보자.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함도 거리감도 없었습니다. 단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가족 모임 이후 전순화 여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적막한 아침도 외로운 저녁도 없었습니다. 선모와 미진이 수시로 찾아와 집안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반찬 좀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입덧도 좀 나아져서. 미진은 이제 장보기도 함께하고 김치를 담그는 법도 배우려 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녀의 모습에 전순화 여사는 늘 감동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근데 소금은 조금만 더 넣으면 좋겠구나. 부엌에서 오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는 이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전의 냉담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따뜻한 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선모도 달라졌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농장을 찾아와 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다. 아버지, 이 모종은 어디에 심을까요? 여기 햇볕 잘 드는 자리에 심어라. 그리고 물은 하루에 2번. 농사일을 배우는 아들의 모습에서 남편은 옛날 어린 선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마치 어릴 적 그대로였습니다. 특히 달라진 것은 명절이었습니다. 이제는 미진이 먼저 나서서 음식 준비를 도왔고 선모도 아버지와 함께 차례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도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내가 좀 해야지.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어머님과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이제는 거짓말도 핑계도 없었습니다. 대신 진심 어린 대화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은 선모에게 오래된 농기구를 수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농사에 얽힌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이 농장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모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이 농장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라는 걸. 미진의 뱃속 아이는 날이 갈수록 자라났고 가족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모아졌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차를 좋아하나 봐요. 어머님이 주신 옥수수차 마시면 잘 움직여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순화 여사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는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날도 보내요. 남편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서도 예전의 굳은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선모 부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통화가 아닌 진심이 담긴 대화였습니다. 어머니, 내일도 저희가 찾아뵐게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고등어도 사가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전순화 여사의 집 마당에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진이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선우로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농장에서 자라날 아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어머님, 아버님 선우 안아보세요. 아기를 받아든 전순화 여사의 눈에서는 행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손주의 작은 손가락을 어루만지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네요. 이제 농장에는 새로운 생명이 더해졌습니다. 선우는 할아버지의 농장에서 자라나는 싱싱한 채소들처럼 쑥쑥 자라났고, 주말마다 가족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땅의 진정한 가치를 아들이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미진도 이제는 능숙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농장에서 나는 채소로 반찬을 만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선우 이유식을 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래, 우리 손주한테는 할머니가 직접 농사 지은 재료로 해줘야지.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윷놀이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도 핑계도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진심과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전순화 여사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해진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농장의 봄 햇살 아래 선우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고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농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선모와 미진은 그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되었고 그들의 앞에는 더 행복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농장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그들의 사랑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